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고TV는 더위에 약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에어컨을 쓰면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잠깐 하다가 선풍기를 트는데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야당에서 이번엔 조수진이가 나옵니다. 조수진이 이빨이야 우리야 다 알고 있죠, 그죠? 정의연에서 정의연에서 애도의 페이스북을 하나 올리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쉼터의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님께서 6월 6일 낮 파주 자택에서 영면을 하셨습니다. 낮 6월 6일 낮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정의연에서 쉼터 소장의 사망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죠.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사이다. 무려 14시간의 시간을 두고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데 정의연에서는 지금 낮이라 그래요. 낮. 그죠? 오전과 밤늦게. 오전에서 밤늦게까지 경찰은 추정 시간을 발표하는데 정의에서 낮이라 그럽니다. 낮이란 것은 보통 우리가 오후를 말하죠. 12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 그죠? 그러면은 정의연에서 이걸 말하기를 자기들이 그냥 대충 적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고고TV는 거짓말일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 나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땅, 우리의 국민들 앞에서 아주 이상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 숨진 손영미에 대해서는 그죠? 정의연이 오히려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살로 단정하지 말고 사인을 밝혀달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편에서 지금 거르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기묘묘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손영미가 죽은 것은 문시족들이나 문바들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많이 그동안 당해봤으니 뭐 노무현 사건, 그다음 노이찬의 사건, 그 다음에 손영미 사건 여러 이 정권에 의해서 자살이라고 결론이 나지만 운명을 달리한 결론이 나지만 그것은 타살일 것이다 하는 의혹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죠. 즉 압박과 협박에 의한 타살이다. 압박과 협박에 의해서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것이며 또한 이거는 뒤에 보면은 아주 의혹투성이죠. 의혹투성이죠. 김대중부터 노무현까지 또는 문재인 시대에 그죠?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힙니다. 지금 이게 경찰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오전 10시 55분경에 이 손영미가 파주 자택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CCTV에 확인됐고 그 다음에 오후 10시 55분 14시간 이후에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이 사건은 14시간을 다 사망 추정 시간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은 어디에 있었다? 차에 있었다. 핸드폰을 가지고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손영미는 흔적을 남기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찰이 발표하는 건 주저원이나 방어흔이 없었다 그러는데 밝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경찰은 계속 하는 말이 국가수로부터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하고 6월 6일까지 그랬고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연에서는 왜 낮에 죽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실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수다. 그죠? 자기들은 알았는데 경찰이 죽었다 이러면은 그날 죽었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알았다. 은연중에 낮에 죽었다는 걸 지는 알고 있는 거를 밝혀버렸다. 그래서 정의연의 실수다 이러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계속 정의연 관계자들이와 또는 윤어원의 보좌관과 윤어원은 무슨 윤어원이야. 아직 얼굴도 보기 싫은데 윤미향이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시도를 해도 해명을 들으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핵심적인 게 또 뭐죠?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미향이란 말이죠. 이 손영미가
손흥미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한 지 한두 시간 만에 손흥미에 대한 인연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를 해버렸다. 그죠?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안 밝히면은 솔직히 윤석열 총장도 못 쓰지. 윤석열 총장도 못 쓰지. 이거는 정권을 향한 그 칼이라고 보지만은 윤석열의 금이, 그러나 이 정도는 밝혀줘야죠. 이 정도는 밝혀줘야 되고, 월간조선 특종이 나옵니다. 특종이. 월간조선 특종이. 윤미향의 남편은 김삼석이다. 삼석이다. 돌이 세 개다. 김상석이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의 12명을 북에 보내려고 회의를 했는데, 그게 한번 보도가 됐었죠. 근데 월간조선 특종이 오늘 터지는데, 그 이후에도 한 달 뒤에 다시 유경식당 탈북인들한테 북으로 월북하라고 다시 회유를 했다. 집요하게 했다. 그죠? 이거 북으로 월북하라고 회유했으면 이거는 뭐예요? 간첩이죠, 간첩.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또는 국가 이적죄, 여적죄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해야 정상인 거죠, 이 나라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을 탈북하라, 북한에 가서 충성하라고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한 것은 이걸 당장에 잡아들여야 되는데 잡아들이지 않는 정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읽어드릴게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중구난방이 되니까. 월간조선 취재 결과 윤미향과 김상석 부부의 유경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월북 권유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한 차례만 더 있었겠어요? 집요합니다, 얘네들. 지금까지는 2018년 11월경 김상석이가 피해자들의 쉼터, 안성쉼터에 탈북 종업원을 초청해서 재월북을 회유했다고만 알려졌는데, 전 유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이죠. 허강일에 따르면은 윤미향의 남편 김씨와, 왜 자꾸 이거 조선일보나 신문에서는 윤어원이라 그러냐, 부르기도 싫은데 그냥 윤미향이라 그래. 너희들도 아니 뭐 어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하고도 하면서 왜 윤미향이를 보고 윤어원이라고 자꾸 그래. 그냥 윤미향이라 하지. 상대방의 호칭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상대방이 지시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와 양심수 후원의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2월 23일경 1차 회유가 있은 한 달 뒤에 2018년 12월 23일경 탈북 종업원들을 강원도 삼척 오두막으로 데려가, 삼척 인근 오두막으로 들어가. 얘네가 전선을 불태우는 것은 항상 오두막이죠. 그죠? 빨치산의 후예들답다. 강원도 삼척 오두막으로 들어가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또다시 월북을 권유했다.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본인들의 월북 회유에 넘어가지 않자 한 달 후쯤 다시 월북을 권유한 셈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허강일이는 월간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미향의 남편과 양심수 후원의 사람들은 저희 일행을 강원도 이름 모를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가 북한 찬양 노래를 부르는 등 거기서도 전번처럼 위안부 쉼터에서처럼 똑같이 회유를 했다. 답답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안성쉼터에서 김삼석이와 정의연이라고 소개받은 사람 4명. 그 정의연이 이게 북한의 돈줄을 담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중요한 의혹이죠. 윤미향이가 일제 식민 지배하의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수백억을 걸었어. 얼마나 거뒀는지를 몰라 우리는 지금. 근데 보통 나오는 게 1, 200억은 되죠. 그죠? 종교단체에서 후원받고 나라 돈을 받고 앵벌이 시켜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게 어디로 썼는지 하나도 안 나왔어.
저는 말이죠. 애초에 이걸 갖다 얘네들이 돈을 어디다 보냈을까? 삼석이하고 미양이를 보자. 그리고 정의원 애들은 친북단체다.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을 못 댄다. 누가? 문재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김삼석이와 정의연이라고 소개받은 사람 4명, 남자 2명, 여자 2명. 요것도 짝짓게 하네. 남자 2명, 여자 2명. 항상 이래요. 얘네들이 선전선동 들어가고 회의를 할 적에는 간첩으로 만들려 회의를 할 적에 남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면 그냥 들으시고. 그리고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 2명과 하룻밤을 보냈다. 2대 2대 2. 다음 날은 23일 김씨의 권유로 강원도 삼척으로 출발했고 삼척에서 저녁을 먹은 정의영과 삼석이는 좋은 곳이 있는데 가보자 하면서 다시 이동을 했고 처음 출발해서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흑왕일이는 겁이 덜컥 났다. 가면 갈수록 도로도 없고 경사가 급하고 가팔라서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다. 흑왕일이는 이런 건 안 해봤나 봐, 북한에서. 이게 빨치산 수법이에요. 빨치산 수법이고, 우리 빨치산에 그 조정래 그 태백산맥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책 읽어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항상 써먹은 게 586 운동권들이 써먹어요. 깊고 어색하고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회유가 들어가고 압박이 들어간다. 응? 삼척에서 2~4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깊숙한 산속 오도막이었고 북한 간첩들이 본거지로 사용하기 딱 알맞은 곳이었다고 흑왕일은 정언을 하고 인적조차 없는 약초꾼들이 이용하는 자그마한 산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흑왕일이는 도착해서 오도막을 보는 순간 불안했다. 거기서 저와 종업원들을 죽이거나 마취제로 잠재운 뒤 북한으로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윤미향의 남편과 정의연 4명 그 일행들은 또다시 수령님 장군님에 대한 찬양하는 발언과 함께 우리가 북으로 돌아가야 가족들이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고 허씨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도착한 지 3-4시간 만에 도망을 나왔다. 흑왕일의 말에 따르면 조금만 더 그곳에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서울에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다. 내가 가려고 하자 그들은 안 자고 그냥 간다고 섭섭하다면서 만류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그 다음에 흑왕일이는 한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3월에 해외로 망명을 해버렸다. 그래서 월간조선 기자는 이 반론을 듣기 위해 윤미향 측과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결론, 윤미향은 간첩보다 나쁘다. 윤미향과 삼석이는 간첩이다. 하고 고고TV는 99%의 의심을 한다. 그죠? 이걸 또 간첩이다 하면은 또 잡혀들어야 하니까 나도.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586의 생리를 아시는 분은 제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고,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냥 애들이 앞에서 나가고 애들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 뭣도 모르고 도둑불로 깨가지고 던지고 하얀병 던진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합니다. 김삼석이도 간첩이고 김상석이는 국가보안법으로 걸려 들어갔잖아. 그 간첩 그거 받았잖아. 윤미향이는 간첩과 사는 여인은 간첩일 것이고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그죠? 수백억을 걷었다. 국가로부터 받고 30년을 했다면 윤미향이가 국가로부터도 받고 기업으로부터도 받고 종교단체로부터도 받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앵벌을 시켜서 받고 얼마 거뒀는지도 안 나오고 그죠? 개인구자로 받았으니까 얼마 거뒀는지도 안 나오고 쓴 거는 특히 안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북으로 꼬리 달고 갔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고고TV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답답한데요. 6월 18일 날 고고TV를 1년 동안 꾸준히 격려하시고 후원하신 분들은 6월 18일 강남역 저녁 7시에 그 모임이 있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오늘 내일까지만 이런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되면은
모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 몇 명 참석 안 하면은.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